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의 메이슨입니다. 앞서 보신 화면은 미얀마 해군 73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이 건조한 군함 6척과 인도에서 증여한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을 공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네요. 이제 13만 명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스테이에 통하며 이렇게 텅 빈 거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하루 1에서 2천 명의 감염을 보여도 생활고는 어쩔 수 없어 불안함에도 이전 생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애초 21년 1월부터 국제선을 오픈하겠다고 관광청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한 달 더 폐쇄를 연장한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은 2021년 1월부터 미얀마에 첫 번째 자회사를 개설할 수 있는 중앙은행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미얀마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최초의 외국은행이 되었으며 전국에 10개의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은 미얀마 주택금융 전문은행이 되고자 정부와 협력해 10만 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27일 태국의 투자로 양곤 아마타 스마트앤 에코시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건설하는 레구 산업단지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태국의 국영기업 PTTEP를 포함 4개의 태국 기업이 이 산업단지에 공급할 발전소도 공동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물류의 블루오션 미얀마, 왜 미얀마인가에 관해서입니다. 한국과 미얀마는 쌍둥이처럼 흡사한 현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민지 경험과 독립에 대한 열망과 노력, 군부 독재, 민주화 투쟁 등 두 나라가 각 지역에서 갖는 지정학적인 중요도 때문일 수도 있으며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면서 대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미얀마가 아시아의 양대축인 중국과 인도의 중간지대에 있다면 한국은 중국과 미일 세력의 중간지대에 있다는 점이 그렇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은 아시아에서 한국과 미얀마만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다는 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었고 미얀마에선 우딴트가 있습니다. 우딴트는 1948년 만 39세의 나이로 장관이 되었고 1961년 52세의 나이로 유색인종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냉전시대 인권과 약소국의 주권 수호의 방향을 잡는 데 일조해 오늘날까지도 가장 성공적인 유엔 사무총장의 롤모델로 꼽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당연히 지정학적 요인이 큰 부분입니다. 힘을 가진 상태에서의 지정학적 위치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약한 상태일 때에는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외침을 받았었고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영국이 벵골만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중국도 1대1로의 함정으로 덫을 놓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가치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으며 현재에는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날 미얀마는 인구 약 5,400만 명의 신흥시장이자 세계 3대 인구 밀집 지역인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세안이 만나는 지역에 광활한 평지와 항구를 갖고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국제정치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전략적 요충지라는 가치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점을 먼저 간파한 나라가 영국이었고 일본이었습니다. 어쩌면 일본은 미얀마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닙니다. 식민지 시절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라를 경영하며 최하위의 행정구역과 자원지도까지 하나하나 다 챙겼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최근 5년간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였고 향후 더 이상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을 대체할 일본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항만 운영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은 모두 일본에서 전수한 것입니다. 앞서 보신 틸라와 부두와 SEG건설도 일본에서 한 것이고 그 산업단지에 도요타 등 수많은 공장들이 미얀마 현지 기업과 손잡고 기술과 자본을 이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고는 하나 젊은이들에게 일본어는 영어에 버금가는 인기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설 어학원의 숫자도 한국어 학원이 일본어 학원의 2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댓글에 일본 도움을 받는다고 욕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 마음 모르는 바 아니나 없는 살림에 먼저 도와주며 손 내미는 곳 잡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또한 많은 수의 지식인들에게 장학금까지 줘가며 일본 유학을 장려하며 노동자들을 위한 일본 초청 무상기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귀국하면 일본 회사에 취직도 시켜줍니다. 그렇게 일본통을 만들어 갑니다. 한국도 그랬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은 중국을 알러지 일으킬 정도로 싫어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막강한 자본, 군사력, 공급망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육로로 연결되어 있어 농수산물 광물들을 엄청난 규모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화교들이 동남아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미얀마는 예외일까요? 물론 군부 독재 시절 상당 부분 억제되었다 해도 여전합니다. 1990년 이후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당한 이후 중국의 공산품이 미얀마를 싹쓸이하였고 보석 등 천연 자원은 물론 유통망까지 중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미얀마의 부동산 폭등 역시도 중국계 자본이 주도한 거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도를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미얀마의 지리적 이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상품을 인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수출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항공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해상으로 수송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를 거쳐 말레카 해협으로 가야만 합니다. 조그만 도시국가 싱가포르이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모든 선박들이 싱가포르를 거쳐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그 점을 살려 면세유 공급, 식수 공급, 환적, 식료품 공급 등등 그에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와 직종들이 싱가포르를 살찌웠습니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3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특히 한국을 비롯 동아시아 나라들은 석유 공급의 90%를 이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순간 전 세계 경제에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이 때문에 원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가 영해로 선포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해양법에 따라 국제수역으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배가 지나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말라카 해협은 바다의 폭이 좁고 수심도 얕습니다. 가장 좁은 곳은 폭이 불과 2.8km에 불과하고 수심도 깊어야 25m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초대형 선박들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최소 수심 23m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썰물까지 생각한다면 아주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인도네시아의 화전민들이나 말레이시아 숲에서 산불 등이 발생하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싱가포르에 살아보면 그 연기와 냄새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다 해적의 위험도 있습니다.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심심치 않게 해적이 출몰하여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3일에서 5일 걸려 우회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시간과 비용은 누가 져야 할까요? 최고 선장의 덕목은 누구보다도 빨리 목적지에 화물을 안전하게 도착시키느냐입니다.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20여 명의 선원이 타고 있고 운항하지 않아도 기름은 떼어야 합니다. 자동차처럼 선박의 전기도 엔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운항하지 않아도 급여는 나가야 하고 기름 소비해야 하고 감가상각에 하루만 운행하지 않아도 선사의 손해는 막심합니다. 해서 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가 만나는 국경 근처에 운하를 만들자는 대안도 있고 말레이시아 국토를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을 놓자는 대안도 있었습니다만 자금 등 복잡한 문제로 계획만으로 존재하고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 바로 미얀마입니다. 중국은 어떤 이유로 말레카 해협이 봉쇄된다면
에너지 수입로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자육 포항을 개발해 중국 쿤민까지 파이프라인을 놓아 현재 가동 중입니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바로 다회해양입니다. 자금난으로 중단되었다. 지금은 항만부지를 다 건설해 놓고 심해안 건설 중이며 태국과의 고속도로도 건설 중입니다. 또한 일본의 자금이 다회해양과 고속도로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태국 방콕에서 서너 시간이면 미얀마 다회해양에서 선적할 수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베트남 하노이까지 연결됩니다. 또한 다낭까지도 연결 계획 중입니다. 그 중간에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고요. 특히 바다가 없는 라오스 같은 경우 다회해양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얀마 해상 물동량의 90%가 양곤항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양곤항은 강이라서 2만 톤 이상의 선박은 접근이 되지 않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 양곤 외곽 바고에 한따와디 공항 건설 중이며 달라 신도시 남쪽 해안에 새로운 심해항을 계획하여 준비 중입니다. 그 인근으로 공항도 새로 만든다네요. 세계 유수의 물류 기업 WW의 담코, 프랑스볼로의 SDV, 유센 로지스틱스, 머스크라인, 샤프마린, MCC 트랜포트, 일본의 K라인, 몰, 미쓰비시 로직스틱스, 홍콩 주피터 글로벌 등 미얀마의 법인 설립하여 속속 진출 중이며 한국도 범한 판토스, 한진, CJ 등도 아시아의 블루오션이자 마지막 기회의 땅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단지 미얀마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물론 미얀마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만 식민지 시절 영국을 통해 시장 경제를 배웠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려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더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통하는 북한 개성공단에서도 교육이란 것이 필요한데 미얀마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미얀마가 임금만 저렴한 최빈국으로만 보이십니까? 시청 감사드립니다.